밤새 신규 확진자가 256명 늘어났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000명을 넘어버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어제 처음으로 입원을 못해서 집에 머물던 확진자가 사망했습니다. 정부 수급 대책에 따라서 오늘부터 마스크가 본격적으로 풀립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내용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제와 오늘 확진자 수가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500명 넘었고요. 네. 오늘도 오전만 지금 200명 이상 늘어나가지고 2,000명 넘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256명이 더해져서 2,022명입니다. 네. 어제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오늘 4시에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면 오늘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것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집중이 돼 있고 대구가 182명, 경북이 49명이었습니다. 네. 이 전체 환자 중에서 한 1,700명 가량 이게 전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비율로는 80% 이상입니다. 84%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숫자는 많이 늘었는데 한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대구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해서 밀접 접촉자라든가 유증상자 한 1,800명 가량을 지금 집중적으로 검사를 했고 먼저 조사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80% 가량이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다 나오고 나면 이제 희망하건 때는 더 이상은 좀 확산이 좀 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는 건데 오늘 내일까지는 아마도 오늘 중에 다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겠죠. 지금 일단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래도 좀 확진자 비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특히 이제 신천지 교회니까요. 그런데 이제 남은 신천지 교인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1,900명 가까이 되는 거지만 지금 대구만 해도 9,000명 가까이 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유증상자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비율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가격리를 시켜놓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확산세는 조금 좀 진정되지 않았을까 싶고 네.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유증상자 확진자가 조금 적게 나올 것으로 조금 기대는 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또 접촉했던 분들이 또 다른 확진자를 만드는 네.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확진자세가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검사 물량은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좀 우선적으로 확진자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부터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또 대구 경북 지역에는 또 오히려 조금 검사를 좀 받고 싶은데 또 못 받는 분들도 또 신천지 교인이 아니셔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는 또 그런 현상도 있어서 일단 유증상자 위주로 일단 검사가 마치면 일단 그다음 추가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 포션을 좀 정해놓고 또 다른 또 고위험 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때 그분들에 대한 일반 분들에 대한 검사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대구 지역 상황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가 확진자는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을 한번 알아보죠. 대구 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지영 기자, 어제 오늘 확진자 수 더 급증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아침 9시를 기준으로 확진 환자 수를 밝혔는데요. 대구는 1,314명, 경북은 394명입니다. 대구, 경북을 합치면 1,708명이 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대구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2, 3일 동안 많은 확진자가 더 나을 것으로 보여 얼마나 빨리 확산 추세를 꺾느냐가 싸움의 관건이라 밝혔습니다. 환자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이 제때 뒷받침되도록 하겠다며 마스크 공급에 관한 시간과 물량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방금 전 열린 브리핑에서 대구에서 아직 680명의 확진 환자가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구의료원, 보훈병원, 국립마산병원, 국군대전병원 등의 187명을 입원시켰지만 아직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신자도 새로 파악했습니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신천지 교인 8,269명 이외에 지파가 다른 신천지교회 교인 222명, 교육생 1,761명 등 1,983명을 새로 관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신천지 교인에 대해선 신속히 소재 파악하고 격리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가 명단을 누락한 일에 대해 오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의료원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박재영 기자의 보도 내용을 보면 대구시에서 신천지 교인이 8,269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더 추가가 됐다는 거죠. 지금 관리 대상에. 그러면 1,983명이 추가가 됐으면 지금 10,000명대가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에서 13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70대인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상태에 계셨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 얘기 하기 전에 24시간 전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는 427명이 추가돼서 현재까지 총 2,022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중 26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1,983명이 격리 중입니다. 또한 전체 대상자 44,167명에 대해서 44,167명은 검사 음성이고 24,751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427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2,022명의 지역별 현황을 표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대구 쪽이 1,3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북이 394명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63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는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는 온천교회 관련 사례가 32명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각종 집단 생활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례 중에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격리 조치 중이던 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현재까지 총 117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16명이 확인되었고 천안시의 운동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에 있는 지방의료원인 공주의료원에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입원했던 환자 1명이 확진이 되어서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었던 입원 환자 그리고 다른 직원 등은 현재 격리 조치 중이고 방문한 장소나 접촉자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되면서 특별히 의료기관 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구, 청도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감염 예방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정확한 개인 보호구 착용, 요령, 방법, 그리고 올바른 감염 환자 이송이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교육을 하고 또한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설이나 장비를 제대로 소독, 세척하는 방법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 교육 과정은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 전파 양상,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 보호구를 입고 또 벗는 것, 또 오염된 물품의 소독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과 모의 훈련으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 방역대책본부의 감염관리팀이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의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긴급 연구 과제도 공모를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총 25개 기관에 분양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과제 공모는 기존 바이러스 분양 외에도 좀 더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신속한 진단시약의 개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효능 분석, 또한 의학적,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접촉자 대상 혈청 역학적 연구,
마지막으로는 백신의 후보 물질 개발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총 10억 원 규모의 기초 임상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오늘부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서 과제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발생은 지난 2월 16일경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를 지나서 증상이 발현되고 이들이 검사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해당 지역 시민들께서는 여러 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손 씻기, 또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를 해주시고 개인별로 식기나 수건을 각각 사용을 하시고 각종 손길이 많이 닿는 물건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닦는 등 환경 위생도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를 포함한 해당 단체의 전국 모든 신도들은 여러 차례 저희가 별도로 당부드린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또 만약 발열, 호흡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사전에 1339 등의 콜센터 그리고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앞서 말씀드린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자가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개인위생을 주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임신부, 또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외출을 자제하고 일단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38도 이상의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도 참고자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자님들 참석하셨는데 모두 질문 기회. 네, 지금까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는 오늘 정은경 본부장이 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혹시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늘 하루만 부본부장으로서 지금 원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맡고 계셨던 권준욱 부본부장이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일이 있다고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워낙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면 좀 불안해. 그러니까 걱정이 잠깐 저도 걱정되는 들었는데 분들이 그런 많을 사정은 거예요. 아니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오늘 브리핑에 나온 내용은 이제 우리 질문 또 우리 대담하는 과정에서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하던 일 벌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구에서 13번째 사망자 이분이 이제 집에 있다가 확진자인데 갑자기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걱정하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74세 남성이고요. 대구에서 22일부터 사실은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상이 대구 쪽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630여 명 가량은 입원을 하고 있지만 확진을 받고도 680명 가량은 입원 대기 중이었거든요. 이분도 입원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20년 전에 이제 신장 때문에 그 인공 신장 이식까지 받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입원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증상이 갑자기 악화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이 사망한 그런 경우입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류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중증도인 경우 우선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병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좀 중요한 문제, 급한 문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원래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저질환은 있었는데 그런데 이 확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을 중증 환자로 분류를 안 했으니까 먼저 우선 입원을 안 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류 기준, 중증 환자의 분류 기준부터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증 환자를 먼저 입원시킨다라는 기준을 세웠는데 너무 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명단만 통보받고 누가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증상이 어떤지 그거를 단시간 내에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성 폐렴의 진행 속도가 네. 매우 하루하루 빠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약간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증상의 속도가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폐렴뿐만 아니라 기존의 많은 그 세균성 폐렴이나 바이러스성 폐렴도 네. 어떤 분에 따라서는 급속스럽게 하루 반나절 사이로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는데 네.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번식을 하는 수도 있지만 또 염증 반응으로 폐 부종이 생긴다든지 네. 또 그것 때문에 저산소증이 와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저혈압이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이렇게 전신 장기 부전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악순환을 돌게 되면은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고 위험하신 분들은 아무리 경증이라고 해도 좀 초기부터 좀 주의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네. 좀 입원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마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아마 걸렸을 걸로 생각이 본인이 됩니다.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의료 기록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신장 이식 하시고 나서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 면역 억제제를 좀 드시고 계신다든지 계속 정기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서 사셨을 텐데 네. 만약에 이렇게 확진자 통보를 받았을 때 이분의 의무 기록을 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지금은 이제 의료 정보는 개인 기록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전산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떤 주치를 통해서 주치가 이분은 좀 우선적으로 입원해야 됩니다 이런 통보를 먼저 좀 이렇게 본인이나 주치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중증 환자를 빨리 가려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전에 이제 보건당국이 발표한 거는 네. 지금 말씀하신 의무 기록 같은 경우 이제 보험 쪽 우리 국민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 같은 거를 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 의료 현장에서 바로 알아볼 확인할 수 수 있도록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공단 자료가 이제 어떤 자료인지 봐야 되지만 대부분이 청구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진단명이 들어가 있겠지만 세부적인 요약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단명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지만 실제 어떤 그 환자의 상태를 좀 상세하게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지만 아주 그분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은 아무래도 좀 직접 진료했던 주치의들이 알 수 있는데 일단은 그것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자료를 네. 접목할 수 있다면 좀 빨리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에서 1,314명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그중에서 680명 정도가 아직까지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중증 환자를 구분하는 것 우선 돼야 되겠습니다만 중증 환자들이 입원시키려고 해도 병상이 없는 문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에 있는 병원들에도 좀 많이 보내고 싶어 하는데 잘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8번 환자까지 쭉 직접 음압 격리 병상에서 관찰했던 임상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네. 경증인 경우가 되게 많다. 별 처치를 안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 자가 격리를 해도 되겠다 집에서. 네. 그리고 좀 중증 환자를 빨리 가려낼 수 있는 전산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몇 가지 지표를 통과해서 나이라든지 네. 맥박수가 어떤가, 체온이 어떤가 이걸 점수를 내 가지고 점수가 높은 사람을 이제 먼저 입원시킨다.
이렇게 해서 중증도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 경증 환자를 그러면 어떻게 병원이 아닌 데서 과연 격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일단은 관련법을 좀 검토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 환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의료법에 문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어떤 가거물이나 어떤 배설물 같은 걸 처리라든지 네. 또 그분의 어떤 아무리 경증이라도 좀 뭐 측정 혈압이로 측정하고 체온도 측정하고 어느 정도 의료 행위가 따라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설 연수원 이런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관련 법령을 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감염병 관리 시설,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 병원이죠. 네.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일반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 병원을 위한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은 전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한 교민들 왔었던 그 임시생활 숙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서는 이제 1인 1실로 분리해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의료 장비라든지 의료진이 조금 투입이 된다면은 자가 격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한교민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감염이 안 되신 정상 분들이었고요. 네. 거기서 이제 확진자 의심 증상이 나와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으로 이제 우송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환자를 거기 연수원에 한다면은 거기 할 수 있는 어떤 관련 의료법으로 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규정 같은 걸 갖춰서 전환할 수 있는지 이것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텐데 네. 그러니까 감염관리 시설은 조금 아무래도 좀 뭐 좀 까다롭고 기준이 엄격한데 네. 뭐 격리소나 요양소 이런 것도 조금 또 의료기관으로 분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세부 사항을 좀 찾아서 뭐 감염 전문 병원까지는 아니지만 뭐 격리소나 요양소 이름으로 해서 네. 어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어떤 가건물들을 이렇게 오염되지 않게 잘 처리하게 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확산세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제 대구 지역에서 좀 어느 정도 확진자들이 나올 만큼 나왔다 싶을 때는 확산세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럼 다시 또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텐데 지금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게 지금 은평 성모병원이에요. 여기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카톨릭 은평 성모병원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은평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14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병원에서 간병을 했던 70대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송 업무를 맡았던 남성과 또 그의 가족 같은 경우가 네. 지금 확진이 더 추가로 되는데요. 다만 은평 성모병원 자체 내부에서의 감염된 사례는 지금 한 3건, 처음에 발견된 사람 외에 2명 정도만 있었고 나머지는 은평 성모병원을 거쳐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자체에서 뭐 집단 발병이 날 가능성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 성모병원의 일부 지역이라도 코호트 격리를 한다든가 그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다녀간 분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헌혈버스에서 체열을 맡은 간호사분이 계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외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지금 확진이 되는 바람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 중에서 다시 이런 어떤 2차나 3차 감염을 시킬 우려는 없는지 부분까지도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많이 숫자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계속해서 역추적을 넓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방역당국의 또 설명이기도 합니다. 우선 좀 궁금한 게 지금 체열 업무를 하는 간호사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버스에서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단체 현혈을 받는 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피 같은 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직까지 나온 결과로는 주로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 어떤 가건물, 객담이나 코라든지 이 목에서 나올 수 있지만 대변이나 소변 그리고 혈액에도 좀 바이러스가 검출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흡기에서 검출되는 것은 확실히 이제 전염력이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어떤 대변이나 소변, 혈액에 있는 바이러스 검출되는 유전자 성분이 과연 생명력이 있어 감염력이 있을까? 이거는 바이러스는 검출되지만 이게 전염까지 될까? 이건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안 나온 겁니까?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전염을 시키려면 그 안에 RNA 성분을 네. 중요한 껍질로 포장이 잘 안전하게 된 상태에서 호흡기 상피세포에 부착해서 거기서 이제 침투를 해야 되는데 네. 속에 있는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서는 감염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속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가 검출된다고 해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바이러스인지 그거는 아직은
알기 어려운데요. 일단은 모든 의료진들이 뭐 이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 네. 표준 감염 주의 조치, 그러니까 어떤 감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본인도 보호를 하고 또 이제 어떤 혈액을 다루거나 이럴 때도 충분히 보호를 하고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표준 감염주의 조치를 충분히 지키셨다면 네. 크게 그 감염 위험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 서울에는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은평 성모병원이고요.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드 뭐 요양병원인가요? 하는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또 국민 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울산대병원에서 의사 한 분이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응급실 폐쇄까지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병원 내 감염 이거 상당히 지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까 권준욱 부본부장이 얘기할 때 의료진에 대한 관리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지금 병원 내 감염, 특히 의료진 감염 이거는 상당히 빨리 막아야 되는 거고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대구의 지역에 그 의료진이 부족해서 이제 자원봉사 또 네. 공중보건 의사들이 이제 투입됐는데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감염 예방 주의 조치라든지 또 사전 교육을 하고 또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대부분 병원에서는 이런 그 표준 감염주의 조치를 다 이미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의사 어떤 필수 교육으로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넣게 이렇게 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1년에 조금 듣는 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모든 의료진이 또 바로 이런 감염병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실전적인 교육도 좀 충분히 한다면 마치 우리가 이제 전쟁에 날 때 정규부대 말고 또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의사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 31번 환자라든지 평택병원, 뭐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환자를 찾아내신 분들도 이제 양적 바이러스성 그렇죠. 폐렴이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해서 찾아낸 것처럼 모든 의사들이 각 지역 동네 구석구석에서 이런 감염병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도 하고 또 어떤 정책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실습을 병행한다면은 이런 감염병 관리에서 매우 효율적인 중앙에서 다 할 수 없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진이 뭐 안전도 있을 것이고 병원 감염을 예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교육이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지원 갔을 때도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나온 소식들 중에서 지금 주목되는 게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차 비상 걸렸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도장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한 분이 확진이 판정이 됐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가 격리를 조치를 취했고 또 대부분의 근로자 주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금지하는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일단 감염 경로 확인에 좀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모르는 거죠. 아직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생산 라인 중단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공장은 지금 스톱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앞으로 더 다른 공장들까지 옆에 공장까지 또 이게 이동이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로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공장 출근 시간 같은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각지 한꺼번에 많이들 뭐 회사에서 제공하는 뭐 차량을 이용해서 버스로 이동한다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또 그렇죠. 공장 자체는 버스가 생산 라인은 뭐 자동화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조립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밀접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뭐 처음에는 중국 공장 자체가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또 한 번에 또 악재가 왔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사실 이제 삼성의 경북 쪽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도 일시 정지됐었고 근데 제철 같은 경우도 중단이 됐을 만큼 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지금 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한 명 확진자가 나오면 공장이 멈추고 또 뭐 기업에서 한 명 확진자 나오면 기업이 문을 닫아버리는 폐쇄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 이게 좀 앞으로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한 명 감염되면 방송이 중단돼야 되는 상황이 돼야 하는 건가 네, 하는 네. 의구심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이제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방역 감염병 예방법에서 방역은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방역을 하고 얼만큼
빨리 재개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보통 이게 방역을 하게 되면은 1분 이내로 이제 바이러스는 사멸하기 때문에 곧바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의 시간을 두는 이유는 그 잔류 소독약에 혹시 해롭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조금 폐쇄하는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 방역은 하되 바로 이제 재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접촉자를 빨리 파악해서 이제 자가격리할 사람은 좀 자가격리하고 또 투입할 사람들은 바로 투입할 수 있다면은 이게 좀 공백을 조금 최소화하고 할 수 있지 사전에 않을까.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어떤 예상도 좀 해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좀 여유 비상 트랙을 좀 따로 마련한다든지 또 좀 밀접한 그런 동선이 겹치지 않게 시간차를 둔다든지 식사 시간을 좀 이렇게 바꾼다든지 뭐 이런 전략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되는 곳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집단 감염 우려 걱정을 했는데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 줌바 댄스 교습생들 또 강사가 감염이 되면서 여기서 지금 꽤 많은 숫자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줌바 댄스 강사 3분하고 수강생 5명 그리고 강사분의 남편 1명까지 감염이 된 상황인데요. 9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줌바 댄스라고 하는 게 그 라틴 댄스하고 아에로빅을 결합시켜서 굉장히 격렬하게 이렇게 뛰면서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짐작하시겠지만 유산소 운동이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비말 감염이 되기는 최적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다 같이 뛰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또 거기에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줌바 댄스를 가르치는 강사분 같은 경우 뭐 피트니스 센터나 아파트의 운동시설 같은 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가르치잖아요. 한 곳에 이렇게 그 계약으로 고정돼 있는 게 본인의 아니라. 어떤 그 교습소가 있지 않은 예, 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이 돌아다니는. 일단 70명 가량을 전수조사를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그럼 최초의 감염은 어디서 된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줌바 댄스가 그렇게 어느 정도 흥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 요가하는 데도 있고 필라테스 헬스장이 많지 않습니까? 요런 공간들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밀폐 정도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환기가 밀폐 될 정도가.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런 데 음악을 많이 틀어놓기 때문에 이제 소음 때문에 또 좀 밀폐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지하에 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환기가 잘 안 되면은 아무래도 그 실내에서 비말에 의한 바이러스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갈 수 있고 바이러스 농도가 높으면은 충분히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농도를 줄이려면 환기를 좀 잘 시키고 환경 소독을 좀 중간중간에 자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좀 자주 만지는 손잡이 같은 데는 락스나 알코올로 자주 닦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게 좀 어려운 시설이다 그러면은 당분간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임이나 행사 같은 거는 좀 자제하거나 정지시키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습관적으로 아침이나 오전 오후에 이제 헬스장 가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안 가는 게 좋습니까? 글쎄 그 헬스장의 환경에 따라서 좀 환기도 잘 되고 또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곳은 좀 이렇게 좀 소독도 자주 해주고 또 그렇게 관리가 되는 데라면은 가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 무엇보다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겠죠. 자기를 위해서라도 일단 출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집단 감염 우려 제기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뭐 서울에서도 소망교회, 명성교회 지금 확진자들이 나와가지고 예배가 중단됐는데 원래 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주말 예배 하겠다라고 하다가 오늘 입장이 바뀌어서 나왔네요. 예,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대의 교회라고도 부를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일요일 예배는 그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입장을 바꿔서 이번 일요일 그리고 오는 일요일까지도 예배는 중단을 하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중단하는 건 아니죠. 신도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뭐 지금까지 순복음교회도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같은 교회들이 중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불교계나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종단 차원에서 이걸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 개신교 교회들은 각 교회마다 다 별도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중단하는 걸 보면 다른 교회들도 지금 이 시국에서만큼은 조금
예배를 온라인 형식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정부나 뭐 공권력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강요할 수는 아니겠습니까? 없죠. 종교의 자유라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자유의 항목 중에 하나인데 알아서들 좀 도와주셨으면 또 협조를 하고 또 본인의 어떤 자기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협조가 당연히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신천지입니다. 그죠?